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행동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어디인가라는 레드라인에 대해 ICBM을 완성을 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면서 국제관계에서 적성국가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하면 외교적 수단 대신 무력이나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했는데요. 역대 정부를 이렇게 다 뒤져봐도 대통령이 지금 직접 레드라인에 대해서 직접 자세히 규정을 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된다. 만약 북한이 또 도발을 한다면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이고 북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정말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며 북이 못 견딜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요한 판단력에 국가 안위와 관련되는 핵심적인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순간 레드라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데 대해 지금 한간에는 전문가들은 그러면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만 레드라인이고 우리를 겨냥한 레드라인은 없다는 말이냐 내지 대통령이 레드라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냐 알고도 저러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깊게 등장했습니다. 자, 북이 핵을 만드는 것은 꼭 미국만을 보고 쏘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는 북이 절대 핵 안 쏩니다. 한방 쏘려다가 요격당하고 저거 나라가 초토화되고 김정은이는 아마 죽게 될 건데 그걸 하겠습니까? 결국은 북은요 미국을 상대로는 핵을 가지고 협박을 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평화협정을 얻어내고 한국을 갖다 협박해서 먹으려고 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는 앞으로 예산상으로 감당을 못한다고 보고 있겠죠. 그러면 북한의 핵이 우리한테 가지는 의미도 매우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 지금 미국과에는 ICBM이 필요하지만은 한국에는 북한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이나 SLBM이나 아무 걸 갖고 때려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자국의 레드라인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 간의 레드라인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냐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부분에서요 저는 매우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상 이분 저도 잘 아는 분인데요. 노무현 정권 때 국방보좌관을 하다가 당시 전자권 문제 등으로 그만두고 놓은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ICBM급 핵무기는 미국 대통령 기준으로 봤을 때 레드라인이라면 라인일 수 있고 우리 기준은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면 즉 소형화만 되어 있다면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레드라인이라는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냐 무식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어떤 입장 때문에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핵무기와 ICBM의 전쟁의 문제로 생각하고 북한이 우리한테는 핵을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막연한 확신이나 믿는 무슨 구석이 있거나 사상이 그런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경우는 아예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앞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그 ICBM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내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미국이 무슨 가만히 있는 김정은을 제거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자의용으로 가졌다. 이걸 한국에서 동조해주는 놈들은 그놈이 장관이든 누구든 다 간첩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유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을 그렇게 드러낸 다음에 핵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면서 평안이 뭐니 하면서 앞으로 연방전이 뭐니 하면서 잡아먹으려고 드는 거죠. 이런 잡아먹으려고 든다고 하면 수국 꼴통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자들도 저는 종북으로 규정합니다. 저 자들이 수국 꼴통이라고 쉽게 말하듯이 우리도 이제는 친북 종북이고 북한의 간첩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간의 보수 진영의 잘못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위축되었는데요. 저는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도 규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어제 트럼프가 어떤 대북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았다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한미 공조를 제대로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면 협상력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남 공격용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해준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북에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자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요. 군사적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 말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한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 전쟁 반대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핵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CNN 서울방송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 언급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문 대통령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하기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미의 입장이 같아. 또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여서 북한을 압박하고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반드시 군사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문 대통령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말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자기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자기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고 8월 15일 날 또 어제 8월 17일 회견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우리도 거기에 같이 힘을 실어야죠. 속으로는 전쟁을 실제로 할 의사는 없다라는 걸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전쟁 불사하겠다고 같이 힘을 실어서 압박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잘 알면서 그냥 트럼프의 뻥이라는 걸 잘 알면서 그 뻥에 대해서 왜 굳이 전쟁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뭐 한국에 친북 종북 하는 사람들한테 힘 실어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북한에 위로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공격적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해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도 당연하지요. 미국이 공격받는데 반드시 반격을 해야지요. 그러면서 적어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 된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예를 들었습니다. 북한이 괌으로 실제 훈련인지 연습인지 실험인지 좌우간 미사일 4발을 날려보냈습니다. 동서남북의 해상에 떨어뜨리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핵탄두가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이게 뻥인지 그냥 로켓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맞아봐야 알아요. 그럼 미국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확실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게 맞죠. 일단 SM-3에서 이지산에서 날릴 겁니다. 격추시키려고. 그런데 이것도 저기 평안북도 쪽에서 해서 많이 올라가 버리면요. SM-3로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미국은 떨어지는 단계에서 사드나 이런 걸로 요격할 수밖에 없어요. 괌에. 자, 네 방이 동시로 왔을 때 요격할 수도 있지만 요격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날아서 괌까지 가는 15분, 17분 정도 걸릴 건데 기간 동안에 미국의 판단은 뭐겠습니까? 쏜 지역과 북한에 미국이 사전에 준비해 놓고 있는 공격 포인트에 전부 미사일을 쏴라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한국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만큼은 한국이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쐈는데 미국이 반격해서 가는 걸 한국이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바보입니까? 어리석습니까? 이런
과정은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정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북 특사를 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북 간 대화가 재개돼야 된다. 그런데 조급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멈추어야만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날 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평화를 강조한 것은 이해하지만은 너무 그 부분만 부각시켰다.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이 군사 옵션을 테이블 위에 항상 올려두고 있는 것은 가장 센 카드를 쥐고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먼저 그 카드를 배제해버리면 북한이 두려움을 느끼고 협상 현장에 나올 이유조차도 없어지지 않느냐. 결국은 대미 협상에서 우리를 인질로 잡고 북한이 협상하게 될 거예요. 그 인질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라는 거죠. 또 다른 분은요. 지금 북한의 위협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고 신중하게 관리를 해가야 될 시점인데 그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고 그냥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표현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향후 한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자 어느 게 더 문제냐? 후자가 더 문제다. 미국이 군사적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선후관계를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고요. 동맹의 기본은 위협 인식의 공유인데 한국은 미국만큼 북핵과 미사일이 우리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미국의 북한의 두 사람 사이의 싸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를 해서 우리 보고는 언제든지 쏠 수 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 앞에 달았어. 제가 스커드 미사일 중에 이 요격을 피할 수 있는 페이트리엇 등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한마디로 원격 통제 스커드 미사일을 북한이 만들었다고 수백 발 갖고 있을 거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곧 아마 미국에서 발표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지난번에 소개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걸 어떻게 막을 건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레드라인을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북핵은 한국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대통령 자격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한마디로 ICBM의 핵을 탑재하면 레드라인이다? 아니, 이것도 틀린 거죠. 지금까지 레드라인은 뭘 레드라인이라 했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더하면 레드라인이다. 북한이 미국에 갈 만한 사거리를 확보를 하면 레드라인이다.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면 레드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와서 마치 실험을 더하면 레드라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명확하게 레드라인이 뭔가는 한마디로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외교적 문제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레드라인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레드라인이 정확하게 총알을 장전해서 그 총을 호주머니에 꼽았다가 손을 뽑았어. 쏘려고 하는 순간이 레드라인이라면 이건 레드라인이 아니죠. 레드라인은 네가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내가 네를 먼저 때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때가 레드라인이지. 아니 서로의 사나이끼리 서로 마주쳐가 있는데 상대가 총알이 장전된 총을 뽑아서 딱 겨냥을 하는 순간 발 땡기려고 하는 순간이 레드라인이면 그걸 알았다 해봤자 대처가 가능합니까? 이 기술적으로 봤어도요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레드라인으로 이야기하자면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에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그 다음에 이 ICBM 발사를 다시 하지 마라 했는데 북한이 7월 4일, 7월 28일 두 차례 했기 때문에 이미 레드라인은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핵탄두 소형화에 대한 레드라인은요 넘은 줄도 모르고 지나와 버렸습니다. 레드라인은 끝났는데요. 먼 새삼스럽게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갖다가 목 밑에 그득 집어넣는 순간이 레드라인이라고 이런 말을 하고 저 칼은 미국한테 북한이 사용하는 칼이지 한국에는 쓰는 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이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쳐놓은 레드라인은 이미 넘었는데도 한국의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레드라인이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관계 없는 문제고 잘 한번 풀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만 하면 북한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해결 안 되면 그러면 대통령이 사퇴할 겁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예 해결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하면서 하든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 레드라인은 넘어도 되고 미국의 레드라인은 자기가 말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쁘죠. 뭐 우리를 갖다가 거의 쏴 죽이기 직전까지 와야 그게 레드라인이라고 한국 대통령이 왜 함부로 말을 해? 저렇게 건방진 말이 어디 있어? 자, 이거 이야기하고요. 미국에서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찬데요. 왜 이렇게 말들을 함부로 가볍게 하는 겁니까? 자, 어제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통령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을 공개하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4일 북한이 ICBM을 처음 쏘았을 때 우리는 레드라인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통일부는 레드라인을 공개하면 레드라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했고, 송영무 장관도 지난 7월 31일 국회 국방위에 와서요. 우리가 레드라인 기준을 설정한 건 아니고 외교적 수사로서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고, 북한 전문가 남성욱 교수는 레드라인이 공개되면 우리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그간 레드라인을 언급하지 않았던 미국과의 불협화음도 우려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레드라인 발언을 어제 한 이후에요. 정부 부처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레드라인이라는 게 외교적으로 맹시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다라고 당혹해하며 미국은 레드라인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걱정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 레드라인 발언 이후에 북핵 관련 담당자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청와대와 조율된 문제도 아니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자, 야권에서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레드라인 같은 민감한 문제를 외교적 수사로 접근해야지 대통령이 어떻게 기준을 이렇게 공개할 수 있냐고 비판했고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느냐 했고, 바른정당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ICBM 핵무기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언급에 대해서 이 정우택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북한이 핵탄두 탑재 ICBM을 완성하는 순간이 레드라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미국 기준으로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절박한 안보 대책에 대해서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비판을 했습니다. 자,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들어도 엄청나게 그러면 우리는 죽기 직전이 레드라인이라는 거냐라고 들릴 만큼 불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엄청난 설화를 저질른 건데요. 말 실수를요. 이게 실수가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제 100일 기념 진 100일 기념 자축 쇼에 타겟민이 연출한 쇼에서 오바가 되어서 이런 발언이 나왔을 거라 보는데요. 문 대통령은 한마디로 어제의 발언으로 자신의 안보 인식과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국민 앞에 보여줬는데요. 이후 뒷감당이 매우 우려됩니다.